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어제 미 국무부에서 며칠 전에 했던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트럼프하고 문재인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서로 무엇에 합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문재인이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종전선언에 가깝다느니 평화가 거의 온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거 전혀 그렇지 않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한 건데, 제목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철갑 동맹을 재확인하다. 아이언클레드 얼라이언스, 철갑 동맹, 혹은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표현을 하죠.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어제 발표한 거고요. 어제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주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Commitment to Peace, 평화에 대한 책무라는 주제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주제에서 첫 번째 말하는 내용.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Commitment to Peace. 첫 번째 말한 내용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밀접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FFVD죠. 그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책무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해야 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거 뭡니까? 북한에 대한 FFVD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거를 한미 양국은 재확인했다. FFVD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대북 경제 제재, 그거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것을 또한 재확인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내용이에요. 평화에 대한 결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DMZ에서 김정은 의장을 만났고 거기서 미북은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한 목표들, 곧 미북 관계 전환, 지속적 평화 건설, 그리고 DPRK,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북한의 비핵화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서로 협의했던 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 그 합의문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트럼프는 그거를 완전히 바꿨어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비핵화다.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북한에 대한 비핵화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트럼프가 작년에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라고 서로 합의한 거를 합의문에 그렇게 썼어요. 한번 볼게요. 합의문에 뭐라고 썼는지,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 백악관 성명서인데 작년 6월 12일 날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작년에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나서 바꾼 겁니다. 은근히 바꾼 거예요. 야, 그거 북한에 대한 비핵화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참 트럼프 대단해요. 아니, 뭐 대단하다기보다 참 이 능구렁이 아닙니까? 작년에 합의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이번에 그거를 야, 그거 너네 비핵화야? 북한의 비핵화야? 이렇게 딱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하고 회담한 거 이거는 트럼프의 완전한 전략이다. 김정은이를 만나서 시간을 끌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이다. 트럼프는 작년에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 표현을 문구로 넣음에도 불구하고 넣었지만 그거 알고 있죠? 이거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넣은 거예요. 왜?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아직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트럼프의 다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말 바꾼 거 보세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고. 이거 왜 저기 문재인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놈들 왜 이거 얘기 안 하니? 어? 뭐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고 뭐가 평화가 다 왔어. 국민들한테 사기치지 말란 말이야. 문재인을 비롯한 그 밑에 문재인 정권 놈들. 왜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냐고. 북한의 비핵화 FFVD에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났고 유엔 안보리 결의, 대북 경제 제재 그거 완전히 이행할 것을 서로 합의했다고 그러잖아. 그거 왜 말을 안 하냐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전략에 완전히 참여하게 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트럼프하고 문재인이 만나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또 뒤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Deepening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인도-퍼시픽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을 함께 강화할 방법을 강구했다. 자, 여기서 신남방 정책이라는 거는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한국하고 동남아 국가들하고 뭐 그냥 잘해보자 뭐 이런 건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도태평양 전략. 이거를 강화할 것을 한미 양국이 서로 합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에서 선한 통치와 투명성, 법치, 주권, 규칙에 기반한 질서, 그리고 시장경제 원리를 함께 증진시킬 것을 약속했다. 자, 그 언론사들은 좋은 통치, good governance를 좋은 통치라고 해석을 했는데, 근데 그 뉘앙스 상으로 볼 때는 good governance, 굿이라는 그 표현을 좋은이라는, 원래 좋은이라고 말할 때는 굿보다는 nice라는 영어 표현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뉘앙스 상으로 이거는 선한 통치가 더 맞아요. 뭐 별로 차이는 없지만 선한 통치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좋은 통치라기보다는. 자, 선한 통치, 투명성, 법치, 주권, 규칙에 기반한 질서. 이거 중국을 지목한 거죠? 야, 중국, 너네 남중국해에서 다른 나라들 탄압하지 마. 거기에는 선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거기는 법치가 이루어져야 돼. 너 왜 힘으로 다른 나라도 누르고 있어, 중국?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을 지목한 거예요.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이 남중국해의 평화, 여기에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이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거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내용을 보면요. 중요한 협력 곧 개발 원조, 에너지와 사이버 보안, 해상 법 집행 능력 건설, 자연재해 회복성 등에 대한 양국의 협력은 최근 등장하는 도전을 다루게 될 것이며 한미 동맹을 더욱 활력 있고 융통성 있게 만들 것이다. 자, 여기서도 지금 중국을 지목하고 있어요. 에너지 보안, 뭐 사이버 보안. 여기서 에너지 보안이라는 건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름을 싣고 오는 배들이, 유조선들이 남중국해를 다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그 에너지 보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해상 법 집행 능력 건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해상 법 집행 능력 건설. 자, 남중국해에서 해상 법 집행 능력을 신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군함 더 투입해야 된다. 여기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도 남중국해에 군함 파견하라. 이거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이거에 합의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표현하기를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도전. 이거 중국을 말하는 거죠. 중국이 거기에서 남중국해 남사군도에다가 시멘트 들이부어가지고 자기네 공군기지 만들고 그리고 그쪽에 남중국해 국가들 탄압하고 그쪽의 평화를 깨고 있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 등장하고 있는 도전. 거기에 맞서야 된다. 한국 정부도 대한민국도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전략,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 여기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문재인이는 트럼프에게 좀 한국에 이번에 방문해서 DMZ에 가서 김정은이를 만나서 평화쇼를 해줘라.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다. 2. 트럼프는 이거를 흔쾌히 받아줬다. 왜?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어딨어요. 일단은 미국의 모든 언론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집중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한 번의 이벤트로 말미암아. 이것과 더불어 트럼프는 김정은이에 대한 시간 끌기 전략을 또한 성공시킬 수 있었어요.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모든 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작년 싱가포르 회담에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트럼프의 시간 끌기 전략이다.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 시간 끌기 전략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2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아니 사실은 3마리의 토끼죠. 한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시켰으니까. 자, 3. 그러나 트럼프는 이번에 북한의 FFVD,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게다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명기한 것을 이번에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북한의 비핵화라고 그거를 명확하게 바꿔서 서로 합의했다. 김정은이하고. 4. 트럼프가 이번에 문재인의 요청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DMZ에 가서 김정은이하고 한번 평화쇼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문재인의 요청을 받아주는 대신에 트럼프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그리고 그 인도태평양 전략 중에서도 남중국해 평화, 여기에 대한민국도 참여할 거라는 그거를 암시하는 문구가 요 국무부 발표문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말미암아 트럼프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남중국해 전략, 남중국해 평화 전략, 거기에도 한국으로 하여금 아마도 적극 참여시킬 것 같다. 그거를 얻어냈다. 트럼프가. 그래서 저는 아마도 한국 해군의 군함들이 조만간 남중국해에 파견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이제 문재인이는 내년 총선이 다가오기 그 한두 달 전에, 내년 총선 직전에 아마도 김정은이를 서울로 방문시키려고 무슨 짓이든 다 하려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문재인의 의도대로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 미국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한 거, 북한에 대한 FFVD 비핵화에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났고요.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에서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노력들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할 겁니다. 김정은이 서울에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번에 문재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앞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었어요. 트럼프가. 그렇다면은 앞으로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갈등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죠. 이것은 곧 남북 관계, 문재인과 김정은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을 미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문재인이는 분명히 김정은이를 서울에 방문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겠지만 그게 문재인의 시나리오대로만 고지곳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최우선 굴복 순위가 중국에서 이란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옮겨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란이 그 농축 우라늄의 비축 한도를 넘겼어요. 예상대로 넘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예상치 못했는데 프랑스의 마크롱조차도 이란을 강력하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축량 초과한 거 내리라고, 낮추라고. 이거는 약간 예상 못했던 일이에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약간 저항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 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마크롱은 더더욱 반 트럼프 진영에 서 있었던 인물인데 희한하게도 이번에 대이란 압박 정책에서 마크롱이 희한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미국 편을 들고. 아마도 저는 예상을 하기를 지금 남중국해에 있는 프랑스의 드골 항모 전단이 조만간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자, 그거는 그렇고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서든 내년 총선 직전에 김정은이를 서울로 방문시키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물론 그게 문재인의 시나리오대로 녹록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께서는 비행기 타고 미국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려야 돼요. 미국의 상하원들 만나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미국의 행정부 관리들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볼턴 만나야 되고 폼페이오 만나서 내년 총선 직전에 분명히 문재인이가 김정은이를 서울로 끌고 오려고 할 것 같은데 그거 막아야 된다. 그거 막으려면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그거 확고하게 밀고 나가셔야 되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이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를 어떻게든 완화시키려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 제재를 어떻게든 누그러뜨리려고 어떻게든 별짓을 다 하려고 할 건데
그거 강력하게 압박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그런 노력들을. 그렇게 미국에 가서 계속 사람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마지막으로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시민들께서 그렇게 낙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트럼프는 기만술의 천재예요. 트럼프가 기만술의 천재라는 것은 단순히 뭐 남을 잘 속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상대방을 기만하는 그 전술에 있어서 거의 천재적이란 말입니다.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를 계속 꾸준히 응원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우리 기독교인들께서는 트럼프를 위해서 계속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